안녕하세요, RC친구입니다. 오늘은 완성품으로 나오는 전동 RC카 제품들 중 가장 큰 차량을 준비했어요. 이 사이즈는 초대형 RC카로 유명한 엑스맥스보다 더 크고 무거운 차량입니다. 공식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차량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한 차량에 장착된 모터나 전자변속기 같은 전자파트의 스펙도 지금까지 출시한 모든 RC카 제품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고가의 제품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성능 또한 가장 뛰어난 차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전문 RC카는 안타깝지만 국내 제품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리뷰하는 차량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제품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장점만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진행할 수는 없고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최대한 냉정하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스미스마스터의 SCR은 프로 모델과 맥스 모델 두 가지 모델로 출시했습니다. 프로 모델은 158만 9천원으로 출시했고요. 맥스 모델은 333만 3천원으로 출시했어요. 두 차량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모델이고 전자파트의 스펙도 동일하기 때문에 성능의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맥스 모델의 가격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파트의 소재가 다르기 때문이죠. 프로 모델은 RC카 구성에 꼭 필요한 파트만 메탈로 이루어져 있고 맥스 모델은 거의 대부분 고급 소재의 메탈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와 성능은 동일하지만 맥스 모델이 조금 더 무겁고 튼튼하다고 할 수 있죠. 자, 이 차량이 집으로 배송되었을 때 박스가 너무 커서 과대 포장이 아닌가 의심이 들었습니다. 제가 수많은 대형 제품들을 다루어 보았지만 이렇게 큰 박스는 본 적이 없거든요. 웅크리고 들어가면 성인 남성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예요. 박스 안에는 박스 크기와 동일한 캐링백이 들어있었고 그 안에 차량이 들어있었습니다. 자, 이건 과대 포장이 아니라 최소한의 박스였어요. 차량 본체는 1대5 사이즈 중에서 가장 큰 데저트 버기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인데 바퀴까지 모두 덮는 바디 구조 때문에 훨씬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참고로 저는 대한민국 남성 표준에 가까운 174에 75kg 정도예요. 자, 제품의 구성은 전자파트가 포함된 차량 본체, 매뉴얼, 그리고 기본 공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품에서 조금 아쉬운 점은 조종기와 수신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에요. 타사의 동급 RTR 제품들은 조종기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초보자와 입문자도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지만 스미스마스터의 SCR의 경우 세팅이 필요한 수신기와 조종기가 빠져 있기 때문에 초보자와 입문자들에게 추천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자, 차량의 디테일한 부분은 뒤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먼저 차량의 성능은 어느 정도인지 실제 주행을 통해 보여드릴게요. 자, 이 차량은 오프로드에 최적화된 쇼코스 장르로 출시했습니다. 최대 속력보단 오프로드에서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구조로 세팅되어 있어요. 물론 이 속력도 스피드를 즐기기에 충분한 속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영상에선 차량의 거대한 사이즈가 와닿지 않기 때문에 조금 밋밋해 보일 수 있지만 현장에서 실제로 보면 크기와 무게에서 오는 묵직함이 구동 소음과 함께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엄청난 짜릿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 급의 하이엔드 제품들은 간단한 기어 비율 변경을 통해 얼마든지 최대 속력을 높일 수 있어요.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차량의 전자파트는 다른 회사의 제품들보다 훨씬 고가의 제품들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속력을 높일 수 있는 튜닝의 폭도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죠. 이제 오프로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 차량은 오프로드를 위한 차량입니다. 버기로 봐야 할지 쇼코스로 봐야 할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뭐가 됐건 오프로드 차량임은 분명하죠. 이런 대형 RC 차량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잘 달릴 수 있는 엄청난 힘과 커다란 바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굴려도 큰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변 사람들에겐
큰 위협이 될 수 있어요. 또한 조종에 실수가 발생해 사람과 충돌하면 교통사고에 가까운 큰 부상을 입힐 수도 있습니다. 이 차량을 구매하기 전에 마음 놓고 굴릴 수 있는 장소가 주변에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이번엔 이 차량의 견인력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1대6) 이상의 대형 제품들은 RC카를 외건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거의 모든 브랜드의 대형 RC카로 외건을 끌어보았어요. 외건을 끄는 힘은 차량을 구성하는 전자 파트의 스펙이 결정하고요. 차량이 무거울수록 안정적으로 끌 수 있어요. 이 차량은 지금까지 전동으로 출시한 모든 RC카를 통틀어 가장 고가의 전자 파트들이 장착되어 있고 가장 무거운 차량이기 때문에 당연히 외건용 차량으로도 가장 뛰어난 차량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오늘은 점프 영상이 없습니다. 차량의 구조상 충분히 점프가 가능한 구조이긴 한데 15kg가 넘는 엄청난 무게 때문에 점프까지 즐기기는 어려운 차량입니다. 참고로 대부분의 1대5 제품들은 이 차량보다 사이즈도 작고 무게도 10kg를 조금 넘어가는 정도예요. 대형 RC카로 즐기는 점프나 화려한 스턴트가 목적이라면 엑스맥스나 1대5 아웃캐스트, 크라톤 같은 몬스터 트럭을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자, 지금까지 출시한 대형 제품들 중에서 이 차량의 경쟁 모델을 꼽으라면 그나마 전반적인 구조와 스펙이 가장 비슷한 로시의 1대5 데저트 버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디테일한 제품 리뷰를 진행하면서 데저트 버기와도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차량의 바디 디자인은 전형적인 쇼코스 차량의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라이센스가 있는 실제 모델의 디자인은 아니지만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멋진 디자인을 갖추고 있죠. 또한 대형 차량에 맞게 두껍고 견고하게 설계되어 있고요. 바디 안쪽은 롤케이지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내구성도 뛰어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도색 마감 상태는 미흡한 부분들이 보였어요. 크게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니었지만 경쟁사의 제품들과 비교하면 제법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죠. 휠과 타이어는 온로드보단 오프로드에 최적화된 타입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주행 영상에서 보셨듯 80km 정도까진 무난하게 사용 가능하지만 오프로드 타이어의 특성상 그 이상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휠 타이어의 구조는 로시의 데저트 버기처럼 휠과 타이어를 분리할 수 있는 비드락 타입으로 설계되어 있고요. 해외 대기업 제품들 못지않게 전반적으로 매우 뛰어난 퀄리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스미스마스터의 SCR은 제품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아요. 리뷰를 하기 전에 인터넷과 유튜브로 많이 찾아보았는데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았어요. 제가 이 정도면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차량의 전반적인 품질은 로시나 트렉사스, 아르마 제품들과 비슷한 품질을 갖추고 있어요. 일부 국내 제품들의 경우 가격은 저렴하지만 파트의 품질이 다소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량은 최고 등급에 걸맞는 최고의 퀄리티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른 장르와 다른 사이즈도 이 정도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굳이 해외 제품을 선택할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자, 차량의 기본 성능을 결정짓는 전자 파트는 지금까지 출시한 모든 RC카 제품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스펙을 갖춘 고가의 제품들이 장착되어 있어요. 비슷한 가격대의 엑스맥스, 1대5 데저트 버기, 1대5 아웃캐스트와 크로톤 모두 맥스6급의 전자 파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발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튜닝이 더해져 무게가 증가하면 순정 전자 파트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이 차량에 사용된 전자 파트를 추가로 구매해 교체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참고로 이 차량에 장착된 맥스5 콤보의 가격은 57만원이에요. 다른 RTR 제품과 달리 이 차량은 조종기와 수신기가 빠진 제품이긴 하지만 고가의 전자 파트를 감안하면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좌우 조형을 담당하는 서버 모터 또한 타사의 동급 제품들보다 훨씬 더 고성능의 제품이 장착되어 있어요. 서버 모터는 어떤 제품을 구매해도 1순위 업그레이드 파트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차량은 처음부터 성능 좋은 제품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업그레이드가 필요 없습니다. 물론 전자 파트만 좋다고 좋은 차량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지금부터 구동과 관련된 파트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차량은 토크를 증가시키는 미션 파트가 없어 차량의 구조가 1대8 제품들처럼 단순한 편이에요. 감속 기어 대신 엄청난 크기의 스퍼 기어를 사용했고 부족한 토크는 KV가 낮은 고성능 모터를 탑재해 해결했습니다. 영상을 촬영하느라 온로드에서 배터리를 3팩이나 사용했는데 발열 문제 없이 여유롭게 즐길 수 있었어요. 이런 구조에 이 정도의 전자 파트라면 대형 제품도 감속 기어 없이 가능할 것 같네요. 이제 차량을 분해해
디퍼렌셜 파트도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디퍼렌셜 파트는 앞뒤 그리고 센터까지 동일한 구조이니 프론트만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내부 기어류의 품질도 메이저 기업의 제품들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우 정교한 품질과 견고한 구성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제가 다른 국내 제품들도 몇 번 다루어 보았는데 제품의 퀄리티가 낮아 리뷰까지 진행하지 못하고 포기한 제품들도 많습니다. 사실 이 제품도 리뷰하기 전에 걱정이 많았는데 이쯤 되니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차량을 구성하는 다른 메탈 파트들도 상당히 뛰어난 수준을 갖추고 있습니다. 드라이버 샤프트와 각종 링크들도 차량 사이즈에 맞는 두툼한 두께를 갖추고 있고요. 품질과 마감 또한 상당히 훌륭했습니다. 자, 오늘 리뷰한 프로 모델은 모든 파트가 메탈 옵션으로 존재합니다. 이미 풀메탈로 출시한 맥스 모델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파트들을 얼마든지 메탈 옵션으로 교체할 수 있어요. 다양한 옵션 파트가 존재한다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메탈 옵션은 무조건 장점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주행 스타일과 환경에 맞춰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파트만 교체해주면 됩니다. 자, 제가 앞서 이 차량은 점프를 즐기기 어려운 차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점프대를 활용한 고공 점프를 말씀드린 거고요. 오프로드 주행 중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점프나 작은 언덕을 넘어가는 점프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대략 성인 남성의 허리 정도의 높이까지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다룬 다른 제품들은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 이미 충분히 경험을 했던 제품들이라 신제품이 나와도 얼마든지 총평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다룬 스미스 마스터의 SCR은 저도 다뤄본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무조건 추천드린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타사의 비슷한 제품들과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뛰어난 제품이라는 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조금 아쉬운 점은 역시 RTR 제품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물론 제품을 구매하는 샵의 문의에 조종기까지 세팅된 상태로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입문자들은 배터리와 충전기도 같이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샵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차량은 조금 더 굴려보고 업데이트가 필요한 부분이나 튜닝에 대한 노하우가 쌓이면 다시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업로드 할 거고요. 맥스 버전도 기회가 된다면 리뷰로 다뤄보겠습니다.